돌연변이는 비정상적인 형질을 가진 개체입니다. 형질을 가진 개체다. 근데 되게 진짜 너무너무 쉽게도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문제에서. 돌연변인데 정상이 아닌 정상인 형질인데 돌연변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형질이 다 정상인데 이 사람은 돌연변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아니면 돌연변인데 형질은 정상이다. 이렇게 물어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약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형질이 비정상적인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 자체를 돌연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상인 형질인데 돌연변인 사람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의야, 정의. 정의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돌연변이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의 종류. 자, 이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이 비정상적인 형질을 가지게 된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형질을 가졌니?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자, 그럼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이상이 있지만 뭐는 정상이다? 염색체는 정상인 거야. 알겠죠? 이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이상했지만 염색체는 정상이라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유전자도 이상했지만 염색도 이상했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둘 다 이상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유전자만 이상했어도 태어날 확률이 높지가 않아. 일부의 유전자가 이상했을 때만 태어나고 거의 모든 유전자가 한 부분의 유전자만 이상했어도 안 태어나. 치사돼서 죽어. 뱃속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전자 이상과 염색 이상이 둘 다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 내가 문제 만들 수 있겠지만, 또는 유전자는 정상이지만 염체가 이상있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그럼 돌연변이 이론은 끝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유전자 이상이든가 염색체 이상이든가. 알겠죠? 자, 그럼 염색체 이상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중에서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 있는 구조 이상 돌연변이와 구조 이상 돌연변이,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숫자는 같은 거야. 숫자가 변화가 없는 거야. 숫자는 다 똑같지만 뭐 짧거나 뒤집어지면서 유전자 위치가 바뀌거나 유전자가 이동하거나 이래서 염색체의 두께와 길이가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숫자가 이상 있는 수 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들어가야 돼. 내가 공부를 할 때 자꾸 상위 개념을 알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러니까 잘 못하는 아이들은 나는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잖아. 어느 정도 아니까 쉬운 거 할 때는 너무 대충 들어. 뭐 간단한 거 너무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쉬운 거 대충 듣다가 살짝 어려워지면 이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보죠, 이제. 그게 이제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 쉬운 거를 설명할 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구조 이상과 수 이상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체계가 이 돌연변이 체계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쓸게.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염색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판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핵형 분석에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핵형 분석으로 판정 가능 불가능. 얘기해줘. 불가능. 판정이 불가능하다. 자, 왜냐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원래 A가 있는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거야. 유전자가 바뀌어서. 하지만 염색체의 모양과 수는 같은 거야. 알겠죠? 이게 알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염체의 두께와 길이 숫자는 같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촌명이가 살다가 이사 가고 다른 남학생이 들어왔다고. 정신병자가 들어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병자를 끄집어내서 검사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검사해야지 염체를 검사해봤자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염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구조 이상과 수 이상 돌연변이는 둘 다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으로 판정 가능하다. 뭐 구조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두께가 바뀌고요. 길이와 두께의 이상으로 알 수 있고, 수 이상은 숫자가 이상 있는 걸로 판정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체계고, 그래서 사이 이제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쓰는 거 있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얘는 유전자 이상 있는 거, 유전자의 정의가 뭐다? 유전자의 정의. 맞아. 맞아요. 얘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에 이상이 있는 거죠. 기억력이 좋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동필사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고 수요일까지 8월 6일까지. 8월 6일 맞나? 8월 6일? 네, 8월 6일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구조 이상 돌연변이,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 무슨 자야? 자,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넓게 쓰세요. 첫 번째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자, 이 중에서 결실은 뭐냐면, 이거 쓰기 앞서서 지금 내가 쓰는 건 안 써도 돼. 전쟁, 전투, 싸움.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니? 얘를 구분 기준이 뭐게? 규모죠. 범위죠, 범위.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나라 간의 전투죠. 나라 간의 싸움. 전투는 집단 간의 싸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간의 싸움. 집단 간의 싸움.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도 더 포함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어떤 특정 싸움에 대한 용어도 범위에 따라서 완전 다른 개념이죠.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싸움하고 전쟁은 완전 달라요. 그지? 그래서 결실력이 중복 전자에 대한 개념을 쓸 때도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범위. 그 범위가 되게 중요하고 그 범위를 잘 따라야지만 정확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범위를 설정해주면, 자, 결실은 한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의 염체에서 일어나는 건 다 결실인데, 결실은 하나의 염체에서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입니다.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자, 유전자가 빠지면 염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그래서 염체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바로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5번 염체가 짧아지는 5번의 결실은 묘성증후군, 또는 고양이 묘자 울음성자라서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고도 해요. 고양이 울음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좋게 표현한 거야. 엄청 좋게 표현한 거긴 한데 실제로는
말을 못하는 언어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일반적으로는 막 이래요. 나이가 들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결실된 부분 때문에 언어 능력이 상실된 거야. 아주 일부분이 항상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언어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지능이 발달될 수 없는 상태가 된, 동물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은 언어를 해야지만 정보를 획득하고 내가 저장을 하는데, 언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한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능의 발달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7번이 결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 염체가 결실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결실되는 거니까 유전자가 빠지는 거니까 엄다고, 엄스니까 윌리엄스라고 이렇게 외우라고요. 윌리엄스 증후군은 신도림이라서 S라고 쓸게요. 윌리엄스 증후군. 이 두 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면 1번하고 2번, 3번, 4번, 20번, 21번이 결실되는 건 없나요? 네, 없어요. 왜 없냐면 죽어요. 태어나지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실돼서도 태어나는 이 돌연변이 중에 하나인 거야. 다른 번호가 결실되면 다 죽는다고. 태어나지 못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마찬가지 한 염색체에서, 이것도 범위 설정이 한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자, 그럼 유전자 위치가 바뀌면 염체의 길이는 어때요?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겠죠. 그럼 핵형분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건데 알 수 있는데 유전자가 길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께도 존재해. 원래 두께도 존재해서 유전자 위치가 바뀌면 울퉁불퉁한 게 좀 바뀌어. 두께가 바뀌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같은 아파트 동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옮겨가면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 3층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이사 갔네? 옮겨갔네? 바뀌었네? 인지할 수 있잖아. 또 마찬가지 염체도 유전자 위치가 바뀌면 굴곡이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요. 길이는 똑같지만. 근데 길이가 바뀌는 결실보다는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쉽진 않겠죠. 이 두께는 잘 차이가 안 날 테니까. 그래서 판별할 때 되게 조심해서 판별해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실제로 판정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가 있는 염색체와 스몰 a, 스몰 b, 라지 C, 라지 D가 있는 염체가 있다 치자. 이 둘이 바로 상동 염색체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 라지 A하고 라지 B가 결실됐대. 그러면 이 염색체만 봤을 때는 뭐다? 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얘만 봐서 짧아지면 결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나 염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염색체에서는 유전자 위치가 바뀌었다 치자. B하고 C를 A하고 B를 바꿔보자. 그래서 위에 B가 되고 여기 A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염체만 봤을 때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써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복. 자, 중복은 이제 염체를 한 개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돼요. 상동 염체를 같이 봐야 돼요. 상동 염색체에서 상동 염색체 간에서 유전자가 이동하고 변하는 거라서 둘이 같이 봐야 된다. 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유전자의 이동 또는 이동하진 않고 복제가 되기도 합니다. 복제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을 바로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같은 유전자가 중복되는 현상, 이렇게 같은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돼.
정의의 정의가 그거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라지 C와 라지 D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치자. 이동했다 치자고요.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C하고 D가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됐죠? 이거 다시 쓸까? 이걸 놔두고 다시 쓸게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스몰 a, 스몰 b, 라지 c, 라지 d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라지 c와 라지 d가 이렇게 됐다고요. 알겠죠? 여기 이동한 거. 자, 그러면 이걸 같이 보면 뭐예요? 같이 보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복의 원인이 유전자가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전자 이동에 의한 중복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유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그냥 복제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스몰 a, 스몰 b, 라지 c, 라지 d, 라지 c, 라지 d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쪽에 이동한 게 아니죠.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복제가 된 거라고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면 중복인데 복제에 의한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만 딱 보자. 이것만 보면 뭐예요? 유전자가 빠졌으니까. 이것만 보면 뭐다? 결실인 거 알겠니? 얘만 보면 결실이죠. 근데 이거 딱 그림을 보면 중복 안에 결실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이 결실은 중복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안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 치자. 근데 공교롭게도 내 옆집에 일본인이 살아. 그럼 나는 그 일본인하고 싸워야 돼? 그건 좀 다르지 않나? 되게 착한 선한 사람이면 그냥 친하게 지내도 되잖아요. 일본과 정리한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죽여야 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투는 나라 간의 전투일 뿐이고 이 개인 간의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일 뿐인 거죠. 범위 설정이 그냥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이 하나의 염증을 봤을 때는 그냥 결실인 거고 같이 봤을 때는 그냥 중복일 뿐인 거라고. 이 결실이 중복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 포함 관계가 아니라 뭐냐면 원인 결과 관계는 맞을 수 있죠. 자, 결실에 의해서 중복이 된 거는 맞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이동에 의한 중복 또는 결실에 의한 중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결실에 의한 중복이다. 이거는 맞는 말. 알겠죠? 원인 결과 관계는 맞지만 포함 관계는 아니다. 알겠니? 자, 마지막으로 전자는 뭐냐면 전자는 범위가 더 커져서 비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이동입니다. 유전자의 이동. 비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이동. 예를 들면 라지, 라지 B, 라지 C,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라지, 라지 F, 라지 G, 스몰 e, 스몰 F, 스몰 G가 있다 치자. 자, 이게 둘이 상동이고 둘이 상동. 그리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알겠죠? 근데 여기는 C와 D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C와 D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는 이제 없는 거 이렇게 가로칠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이동되는 부분만 좀 보자. 여기만 보면 뭐다? 여기만 보면 서로 다른 유전자, 서로 다른 상동에 있는 유전자가 다른 상동으로 이동해 버리는 현상을 바로 전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도 있겠죠. 얘는 C와 D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FG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유전자가 이렇게 교환될 수도 있겠지. 그것도 유전자가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교환이 됐든 한쪽에서만 이동했든 유전자가 이동하면 전자입니다. 어디에서? 비상동 염체 간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건 다른 곳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전자인 거야. 다른 번호의 유전자가 들어온 걸 바로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자 된 것도 마찬가지. 전자가 된 거 안에서 이것만 보면 또 뭐예요? 결실이죠. 이것도 결실에 의한 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이것도 포함관계는 아니다. 원인과 결과관계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포함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 구조 이상 문제는 쉽게 나오거나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쉽게 나오는 거는 이것처럼 그림으로 문제가 나와. 자,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결실이에요, 이게 뭐 여기에요, 중복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어려운 문제는 이 개념이 가계도로 들어가. 그래서 가계도 문제를 주고 부모 중에 한 명이 결실이 일어났다. 결실된 자손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고 결실된 유전자는 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가계도가 좀 익숙해지면 풀 수 있는 거. 자, 예를 좀 써줘야지. 중복 전저의 예. 전저의 예가 뭐가 있냐면 되게 유명한 병인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백혈병. 백혈병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선천적인 백혈병. 그러니까 아기들이 걸리는 백혈병. 아기들이 막 이렇게 머리 깎고 막 그 암 치료하는 거, 백혈병 치료하는 거 봤죠? 사진 같은 거 봤지? 그게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고 얘가 18번과 22번 사이의 전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또는 18번하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전자가 됩니다. 18번과 21번 또는 18번과 21번 사이에 유전자가 교환되는 거, 유전자가 바뀌는 거, 전자가 돼서 나타나는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거만 써놓으면 되고 넘어간대. 그 다음에 수의상돌연변이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다. 오늘 비분리까지 이어져서 좀만 더 집중해. 이제 수의상돌연변이. 자, 수의상돌연변이의 원인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원인. 자, 원인을 좀 생각할 때 좀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좀 덮기 위해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의 염체 개수는 몇 개? 하나의 세포 속에 들은 염체 개수 몇 개? 세세포. 사람이니까 46개겠죠? 그러면 내 몸 속에 전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염체가 45개인 게 10개가 있다 치자. 10개. 자, 그러면 나는 삐꾸일까요? 아니면 정상인 개체일까요? 10개. 왜? 너무 적어? 그럼 100개라고 할게요. 45개인 그 염체를 갖고 있는 그런 세포가 100개가 있다 치자. 그럼 나는 삐꾸일까요? 정상일까요? 너무 적어? 1000개가 있다 치자. 45개의 염체를 갖고 있는 세포가 1000개가 있다 치자. 나는 삐꾸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기관에 이상이 있어야 돼. 한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기관에 숫자가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체에서 뭐 100개, 1000개, 10만 개, 100만 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물론 100만 개가 이상 있으면 죽어가겠죠. 죽을 확률이 높겠죠. 정상이지만 죽어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45개 염체를 가진 세포들은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 냅둘까요? 죽일까요? 죽입니다. 백혈구가 죽입니다. 혹시 일하는 세포 봤니? 만화. 봤어? 주인공 이렇게 빨간 빵모 쓰고 적혈구. 거기에 하얀색 모자 쓰고 싸우는 그런 호중구. 그거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거기 보면 킬러 세포라 그래서 어떤 여자 까만색 그 여자 있잖아. 까만색 여자 킬러 세포. 걔가 암세포를 막 죽이지 않니? 막 싸워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상 있는 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죽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46개를 가진 거를 정상으로 보고
45개의 염체를 갖고 있는 거를 비정상으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 있네? 죽어! 한다고요. 실제로 세포막을 터뜨려서 죽여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세포막을 터뜨려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46개인 세포만 남겨놔. 누가? 백혈구가. 알겠죠? 그러면 이 수이상 돌연변이는 적어도 한 기관의 숫자의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원인이 어디부터 원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거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뭐 100개, 1000개가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의 숫자가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전체가 이상 있거나. 그러려면 언제 문제가 생겨야 되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생세포를 줄 때 문제가 돼야죠.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원래 23개를 줘야 되는데 22개를 줬어. 아빠는 23개를 줬어. 그럼 만나면 몇 개야? 22개랑 23개 만나면 45개가 되겠죠? 그러면 수정란부터 45가 되면 몸 전체 세포의 염체의 수가 몇 개가 돼? 그쵸. 왜냐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로 몸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체세포 분열은 몸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몸 전체가 4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따라서 백혈구도 45개니까 45개를 전상으로 인식을 하겠죠. 알겠죠? 45개를 정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46개인 건 죽여버리겠지. 그 상태가 바로 돌연변이인 거야. 알겠지? 일부만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상 있는 거.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감수 분열 시 비분리 현상. 부모가 감수 분열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데 그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일부가 비분리가 돼서 숫자가 이상 있는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수정란도 이상이 있게 되고 몸 전체가 이상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몸 전체 세포의 수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특정 기관 세포만 이상이 있을까요? 특정 기관의 세포 수의 이상? 전체는 아니고 특정 기관만 이상 있는 경우는 어떤 세포 분열의 비분리일 때 나타나게? 생각해봐. 논술 문제. 이런 거 잘해야 된다, 너네. 너네 개정되면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문제 푸는 거는 보다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도출하는 거, 결론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이런 거 물어볼 테니까요. 이렇게 제시문 주고 논술해라. 이런 거 나올 테니까. 아니면 구술 면접을 보든가. 전혀. 뭐라고? 그러니까 대상을 얘기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부모의 감수분열 시가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한 거지. 자손의 감수분열 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라고, 누가. 후. 당연히 비분리긴 비분리겠고 체세포 분열이긴 해. 누가 비분리? 자손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를 줘. 그래서 46개의 정상적인 수준이 됐어도 얘가 몸을 만들 때 체세포 분열로 몸을 만드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부는 정상이고 일부는 비정상이 된 거지. 처음부터 비분리가 되진 않을 테니까 막 분열하다가 중간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자손의 발생 과정에서, 자, 발생 과정은 체세포 분열.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발생 과정에서의 비분리. 그러면 특정 기관만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자, 문제의 비율을 좀 보자. 전체 문제에서 자, 이 문제의 비율과 이 문제의 비율을 써주면 얘는 1% 미만, 얘는 99%,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자, 그럼 내가 문제 접근할 때 밑에 있는 경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밑에 있는 걸 고려하는 순간 문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버리면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돌변의 문제, 비분리 문제는 일단 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고, 몸 전체가 이상이거나 전체가 정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이게 자손의 체세포 분열시의 비분리라고 하는 단서가 나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런 경우에만 밑에 있는 경우로 문제 풀면 돼. 이 두 가지 경우는 항상 뭐든지 고려해서 문제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세포 분열시의 비분리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종류는 뭐냐면, 수유산 돌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이수성 돌연변이. 자, 그럼 배수성하고 이수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수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차이 나는 거예요. 염체 개수가 1개가 많거나 1개가 적은 거. 그러니까 바로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수성은 뭐냐면 3n, 4n, 5n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거. 단위체 자체로 증가되는 거.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럼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3n, 4n, 5n이라는 얘기는 한쪽 생세포가 적어도 2n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n과 n이 만나서 2n이 돼야 되잖아. 근데 3n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의 생세포가 뭘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한쪽의 생세포가 적어도 2n이어야 되지 않나? 얘가 2n이고 n이 만나야지만 3n이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것처럼 2n과 n이 만나려면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2n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분리돼야 2n이 만들어져? 핵상의 개념을 잘 생각해봐. 상동 염체가 여러 쌍이 있을 텐데, 그 여러 쌍의 상동 염체 중에서 모든 상동이 전부 다 비분리돼야 돼. 원래 상동이 여러 개가,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상동 염체가 몇 쌍이야? 사람은 몇 쌍? 23쌍. 1번부터 23번까지 23쌍의 염체가 쫙 있겠죠. 거기에서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게 전부 다 비분리가 안 된 거야. 전부 다 엄마 거, 아빠 거 같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2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n인 세포하고 합쳐지면 3인이 되겠죠.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쌍도 비분리될 확률이 낮아. 한 쌍. 하나도 비분리될 확률이 낮는데, 이거 전체가 다 비분리될 확률은 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 EN을 만드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콜리친이라 그래서 화학약품이 있어. 그 콜리친이 이게 독극물이야. 근데 콜리친을 만약에 내가 1ml를 먹잖아요. 그러면 10분 내로 죽어요. 내 몸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 못 하게 돼요. 근데 그 세포가 만약에 뇌세포로 그 물질이 뇌세포로 이동하게 되면 뇌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기 때문에 죽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 물질을 실험용으로 쓸 때 뿌리면 세포들의 방수사가 형성이 안 돼. 방수 형성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염체들이 분열할 수가 없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콜리친이라는 물질을 써서. 근데 그 콜리친이라는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물질이 있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그지? 네, 확률이 해박하긴 하지만.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수성 돌연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개가 차이 나려면 어떻게 비분리 돼야 돼? 배수성 돌연변이는 모든 상동이 비분리된 거야. 모든 상동 비분리. 모든 상동이 비분리된 거고, 이수성 돌연변이는 모든 염색체가 아니라 한 쌍만, 1번만 또는 2번만, 알겠죠? 3번만 비분리. 이해 됐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비분리됐어. 그러면 2회 비분리라고 얘기해. 1번만 비분리됐다? 그럼 1회 비분리야. 그럼 사람으로 따졌을 때 1번부터 2, 3번까지 전부 다 비분리되면 몇 회 비분리? 23회 비분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쌍마다 한 회씩이라고 쳐요. 알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회 비분리입니다. 1회 비분리, 즉 한 쌍의 한 쌍 비분리. 그러면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적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배수성 돌연변이는 only 식물에게만 나타납니다. 자, 동물의 경우에는 발생 과정 중에 치사됩니다. 만들어졌어도 발생 과정 중에 치사된다. 그래서 3인인 건 갔다 와. 3인인 건 씨 없는 수박. 들어봤죠? 씨 없는 수박? 근데 이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마트에서 파는 씨 없는 수박은 잘 보면 노란색 씨가 들어있잖아. 얘는 진짜 아무런 씨가 없는 거야. 아무런 씨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씨 없는 수박 말고, 말이 안 되지. 씨 없는 수박이면 다음번 어떻게 심어?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내가 다음에도 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은 재배가 불가능하죠.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이거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드는데 이걸 5천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 그치? 4인인 건 뭐냐면 포메이토, 들어봤니? 줄기에는 토마토가, 땅에는 감자가.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니? 근데 왜 재배 안 하게? 이거 포메이토 기술이 있는데. 땅도 절약할 수 있고 좋잖아.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양분이 이렇게 반쪽으로 이동하니까 토마토는 시고 하나도 맛없고 맹물이 맹탕이고 감자도 하나도 안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험용으로. 맛은 없다. 자, 오해인 건 미랄이라 그래서 미랄에서 밀하고 볼이랑 벼인가? 다른 곡자가 이렇게 섞은 거야. 밀하고 뭐랑 섞은 거. 그래서 오해이다. 3N과 N, 2N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수 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종 개량하기가 되게 쉬워. 너희들 해마다 막 오렌지의 종류가 바뀌는 거 아니? 막 천혜향, 뭐 황금향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그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칼라봉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제 생명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하고 제주에 있는 감귤하고 섞은 거야. 그래서 만든 게 한라봉이야. 알겠죠? 그리고 자몽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감귤하고 섞은 거. 그게 레드향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품종 개량할 수 있다고요. 식물의 경우에는 품종 개량하기가 쉽다. 왜? 배수 노름변이가 가능하니까. 코르치만 뿌려버리면 전부 다 비분리가 되기 때문에 2N과 2N, N과 3N 이렇게 붙이기가 되게 쉽다고요. 교배하기가 쉽다고. 그리고 발생 과정 중에 중간에 멈추지도 않아. 계속 분열해서 개체가 만들어져. 동물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동물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자하고 박쥐랑 섞을 수도 있겠죠. 사자의 2N과 박쥐의 2N을 섞어서 만드는 거. 그럼 키메라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성공했는데 발표를 안 했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인 이수원 돌연변이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자, 이게 한 쌍의 비분리이기 때문에 그 한 쌍이 상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지 않나? 맞죠? 그래서 한 쌍이 만약에 상이라고 한다면 상 염치체 수 이상이 나타날 거고, 상 염치체 수 이상. 자, 그 한 쌍이 만약에 성 염체라면 성 염체의 수 이상이 나타나겠죠? 성 염색체 수 이상.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염체 수이상과 성염체 수이상이 뭐가 있냐면, 상염체 수이상은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번호는 치사돼서 죽는다. 태어나지 못한다. 알겠지? 아예 없는 겁니다.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자,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는 하나가 추가됐다. 추가되다. 영어로 add.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나중에 헷갈려. 추가되다 에드워드 증후군. 자, 21번 염체가 하나 많은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다운된다고 얘기했죠. 2에서 1로 떨어진다. 다운 증후군. 실제로는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다운이가 걸린 증후군, 에드워드가 걸린 증후군. 알겠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해. 연구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연구 대상일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연구하는 과학자 이름을 붙이기도 해. 혹시 침팬지 연구한 사람 혹시 아나?
아, 이름 뭐지? 신영아, 침팬지 연구한 사람이 뭐니? 아, 진짜 구달. 아, 구달에 침팬지 연구가 있거든요. 구달에 침팬지 연구 나중에 나올 거야.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나올 건데 침팬지 연구. 나는 초반에 한 5년 동안에는 이 구달이 침팬지 이름인 줄 알았어. 침팬지 이름, 구달이 약간 침팬지스럽지 않니? 근데 연구자의 이름이더라고. 여자 그 생물학자가 있어. 되게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되게 되게 권위가 높은 그 연구자예요. 얘가 침팬지의 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인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막 침팬지 실험실 세워놓고 연구한 거. 아마 그 다큐멘터리 많이 나와.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머리가 되게 뛰어난 하버드 대학생보다 단순 계산이 더 빨라, 침팬지가. 이 화면에 있는 그 계산을 맞추면 이걸 주거든요. 이 하나씩 맛있는 어떤 그 간식 하나씩 준단 말이야. 동그라미가 되면 하나씩 나와. 이거를 연습한 거야. 그랬더니 단순 계산, 뭐 더하기 빼기가 있는 여러 개가 있는 더하기 빼기 단순 계산이 서울대생보다 아니 하버드생보다 더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거죠, 제인 구달이. 다원주옥은 이게 연구자인지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찾아보면 나오지. 그리고 선입체 수의상에는 뭐가 있냐면 x가 하나 있거나 xxy가 있거나 xxx거나 xyy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인 건 하나도 없죠? 자, 정상인 여자는 x가 두 개인데 정상인 여자에서 x가 하나 안 받은 거 또는 빠진 거, 그게 바로 x가 하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x가 하나 있는 이 도인별인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너 증후군. 자, 그리고 XY를 가진 건 정상적인 남자인데 정상적인 남자에서 X가 하나 더 있는 거. 자, 이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그리고 정상적인 XX에서 X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여자를 초월했죠. 여자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은 거잖아, 그지?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멋있지 않니? 초여성 증후군. 영어로는 울트라 피메일. 정말로 이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초여성 증후군. 드래곤볼에서 소사이어인 나오잖아. 잘 모르나? 드래곤볼 모르니? 이렇게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나오는데 손오공이 막 열받으면 갑자기 막 노란색 머리가 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 그게 초사이언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얘는 정상적인 남자에서 Y가 하나 더 있는 거. 초남성 증후군. 멋있겠죠? 초남성 울트라 메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세부적인 어떤 증상들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다 빼고 공통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상염색체의 수의 이상 있는 이 에드워드하고 다운 증후군의 공통적인 그 증상이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외형의 이상이 있습니다. 되게 좋게 얘기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딱 보면 얘는 정상이 좀 아닌데 얼굴 보면 그게 알아요. 얼굴 자체 모양이 좀 삐뚤어져 있어. 이게 좀 사이가 멀거나 정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약간 외계인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일반적으로는 눈과 눈 사이가 좀 멀어요. 그리고 머리 둘레가 좀 커요. 알겠죠? 딱 보면 안다. 아마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올 겁니다. 다운 증후군 검색하면 나와. 한번 봐봐. 그리고 심장이 기형이에요. 심장이 기형이다. 자, 심장이 기형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지속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 너네들 봉사활동 같은 거 하니? 이런 애들, 어린 애들 사는 그런 그 보육원 같은 데 봉사활동 혹시 가면 이렇게 놀아주잖아. 놀아줄 때 하면 안 되는 게 뛰는 건 안 돼요. 나 잡아봐라! 뛰면 안 돼요. 그럼 뒤에 쓰러져 있는 거죠. 알겠죠? 얘들은 심장이 기형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떨어져. 그래서 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뛰면 안 되고 앉아서 정적으로 놀아줘야 돼요. 정적으로. 주변을 간단하게 돌거나 막 축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능력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막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선적인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라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지능이 맥스 값이 12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맥스 값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동안 6학년의 나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맑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행동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얘는 왜 이럴까?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부모님이 너네들 하는 행동 보이는 것처럼 걔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 좀 안타깝긴 하지. 그래서 걔네들의 꿈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어린애들이 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기들을 낳을 수는 있다. 임신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은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을 확률이 높은 게 이 21번이 가장 취약해. 우리 몸의 분열 과정에서 방수를 이렇게 중심에서 쏘잖아. 쏠 때 이 21번 부분이 사각지대야. 그래서 나이가 든 그런 노산의 경우에 엄마가 40살 이후에 노산의 경우에 21번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가 잘 안 나가. 거기가 좀 삐꾸야.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의 결함.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결함이 좀 심해져.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비브리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마 40살 이후부터는 아마 25% 될걸요. 그리고 30살 후반에서는 한 10%? 그러니까 너네들 만약에 엄마가 내가 날 날 때가 40살 이상이다. 그럼 내가 15%에서 30% 사이의 그 확률로 다운 증후군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근데도 정상으로 태어난 거야. 노산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릴 때 낳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릴 때. 30대 이전에 낳는 게 제일 좋다. 얘는 공통적으로 성형체의 숫자가 이상 있는 거랑 지능은 정상 범주다. 자, 지능을 정상이다 그랬으니 막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뛰어나지는 않고 그냥 정상적인 애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이 돌연변인지를 모르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지능은 그래도 정상 범주기 때문에 본인이 터널인지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왜냐면 이거를 진단하려면 무슨 검사해야 돼? 내가 터널인지 클라인펠터인지 초남성인지 진단하려면 무슨 검사해야 돼요? 핵형 분석을 해야죠. 근데 핵형 분석에 의료보험이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내가 500만 원 주고 저 삐꾼가요? 이렇게 검사하는 건 힘들죠. 삐꾼인지 판정이 돼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을 써가지고 내가 삐꾸인 걸 인증받을 필요는 없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그지? 그래서 이런 병들이 되게 밝혀진 게 거의 없어. 사람들이 일부러 검사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살 수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불임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형체 숫자가 이상 있는 이런 성형체 수이상 돌연변이는 불임이다. 따라서 얘들을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돼? 부모에서 찾아야 돼? 자손에서 찾아야 돼? 자손에서 찾으면 돼요. 부모는 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겠니? 자,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Y의 유무에 따라서 Y가 있으면 남자입니다. 자, 반대인 경우는 여자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X가 몇 개 있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X는 생존의 유무야, 생존. 그러니까 Y는 성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X는 생존 유무를 결정해. X가 없으면 그냥 죽어. 태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Y가 있으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X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X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살긴 살지만 여자인 거죠. Y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만. 다른 동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선별 결정이 조건이 좀 다를 수 있다. 어떤 동물들은 X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돼. X가 한 개 있으면 수컷, X가 두 개 있으면 암컷. Y의 유무 상관없이. 따라서 XY도 수컷이고 XY도 얘는 암컷이 돼. 어떤 동물의 경우에는. 알겠죠? X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근데 사람은 Y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얘가 여자고, 남자고, 여자고, 남자고. 그럼 내가 여자, 남자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뭐야? 어떤 경우를 여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남자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 생식기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생식기의 종류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 준 거야. 자, 그러면 각각 이 18번 염체가 하나 많은 경우와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는 염체가 상이 많아 성이 많아? 상이 한 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정상인 사람보다 몇 개가 많냐면 하나 많은 거지.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상염체가 원래 몇 개야? 44개인데 하나가 많으면 몇 개? 4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2n인데 하나가 많아서 2n 플러스 1은 정상인 44에서 하나 많으니까 45개 플러스 XX 또는 XY 여자 남자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핵상과 염체수를 쓸 수 있으면 돼. 알겠니? 그러면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되겠니? 시우야. 터너 증후군 아니지. 하나 없는 거지. 하나 적은 거지. 그렇죠. 2n-1은 44 플러스 x 한 개죠. 이해 됐니? 정빈이 해볼래? 클란펠터 증후군 2n 플러스 1은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동윤이 해볼래? 밑에 초여성 그렇지. 그렇지. 얘도 2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 y가 되겠죠. 이해 되죠? 그래서 비분리 해볼게요. 다음 장, 뒷장. 자, 비분리하기 앞서서 정상분열부터 써줄게요. 정상분열. 우리 세포분열 때 한 거. 세포분열에서의 정상분열과 1분열과 2분열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성염색체 한 쌍만 나타낸다. 사람의 성염색체 한 쌍만 표현한다. 자,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에 사람의 세포 안에는 성염체만 있니? 상도 있니? 상도 있지만 이 23쌍의 모든 염체를 이 그림에 나타내기는 쉽지 않겠죠? 너무 어렵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상은 나타내지 않고 비분리가 되는 성만 나타냈다고. 성 한 쌍만 내가 나타내서 쓸게. 정상분열일 때는 남자인 경우 XY일 때 이게 복제가 되면 XX, YY로 염색 분체가 형성되죠. 내가 이렇게 가로친 건 뭐냐면 둘이 붙어 있는 걸 뜻하는 거. 알겠죠? 붙어 있는 걸 뜻하는 거. 염색 분체 쌍인 걸 표현한 거. 그리고 얘네들이 붙죠. 붙어서 뭐가 돼? 이가 염색체가 되죠. 내가 이렇게 물감무늬 표시한 건 서로 붙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알겠죠? 붙어 있는 걸. 근데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이게 상동이 분열되죠. 맞죠? 상동이 분열되면서 한쪽으로 염색 분체 쌍, 한쪽으로 염색 분체쌍 이렇게 들어가죠. 맞죠? 2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열되면서 X 하나씩, Y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정상적인 분열 과정에서의 성염체 한 쌍의 분열 과정이죠. 이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요놈의 핵상과 염체수 한번 불러보자. 총명아. 좀 시원하게 좀 얘기해줘라. 핵상과 염색체의 수, 상과 성을 구분해서. 뒤에 해보자. 수연아 해보자. 얘는 40. 그러니까 상과 성을 구분해서 쓰라고. 44 플러스 XY. 됐어요? 됐어요? 동윤아 얘. 얘는 플러스 XY. 그러니까 이게 YY지만 염체 개수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염체 개수를 표현한 거니까 한 개만 써야 돼. 알겠어? 정빈아 얘. 그렇지. 그렇지. 요 놈도 똑같은 거죠.
이해됐죠? 염색 분체수 처음에를 원래는 없는 거지만 46개라고 치자. 그 다음에 시우해보자. 예. 그렇지. 요놈. 요놈. 이렇게 쓰면 되죠. 맞지? 자, DNA 상대량 처음에 2라고 할 때 설명해보자. 예. 처음에 2라고 하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예. 그냥 쭉 얘기해,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1분열 비분리. XY인데. 자, 복제가 되면 XX, YY가 되고, 마찬가지 염색 분체쌍, 이가 염색체. 근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상동이 분열돼야 되잖아. 그죠? 상동이 분열되면서 XX와 YY가 쪼개져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분열이 안 됐으니까 같은 세포로 들어가야지. 근데 같은 세포로 들어갈 때 이제 비분해졌을 때 문제인데, 얘가 분열이 안 돼서 같은 세포로 들어갈 때도, 이게 붙어 있는 채, 이가 염체인 형태로 들어가진 않아. 비분해가 됐을지라도 떨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가 염색체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중기 상태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쌍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중앙으로 배열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고. 이 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됐다 치면 이게 분열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 딸세포 속에 XY를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딸세포 속에 X하고 Y, 여기는 빵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비분리의 형태를 잘 보면 돼. 자, 1분열 때 분열되는 염색체가 뭐야? 정상적으로는 분열 과정에서 1분열 때 분열되는 염색체는 상동. 근데 상동이 분열이 안 됐으니까 상동 염체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상동이 분열돼야 되는데 분열이 안 됐으니까 상동이 같이 들어간다. 당연하잖아, 그지? 분열 과정의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요놈부터 해볼까? 요놈 뒤에 소연이. 예. 핵상과 염체체 수 똑같아 정상이야. 얘는 44 플러스 44 플러스 이거 하지 말고 44 플러스 XY 한 번 좀 얘기해줘. 팔이 아파. 요놈은 요놈 염색체가 몇 개 추가됐어.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얘랑 비교하면 염체가 몇 개 추가. 염색체가 몇 개 추가. 한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과정보다 하나 많은 거잖아. 근데 이 추가된 게 상이야, 성이야? 성. 그러니까 상은 정상이잖아. 알겠네요. n 플러스 1은 상은 정상이라니까. 정상인 n인 세포는 몇 개 갖고 있냐고, 상을. 22 플러스 x, y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원래 x만 들어가야 되는데 y가 추가된 거라고요. 플러스 1이요. 이거 하나가 추가돼서 염체가. 이거 염색 분체쌍은 염체가 한 개니까. 그러니까 비분리에 의해서 한 쌍의 비분리를 통해서 한 개의 염체가 추가된 거라고. 알겠니, 정빈아? 그럼 동현아 얘 해보자. 얘는 원래 한 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빠진 거잖아. 그렇지. 에? 원래 여기에 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빠진 거잖아. 없으니까 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0이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써주세요. 0이라고. 문제집에는, 그러니까 문제에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 0이 안 쓰이는 경우도 있고 0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좀 쓰는 경우가 더 좋아. 그럼 요놈 해보자, 요놈. 정빈아, 요놈 해보자.
그렇지. n 플러스 1은 20 플러스 xy입니다.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열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분열돼서 분열 전과 후에 핵상과 변화가 핵상 염체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요놈도 요놈하고 똑같겠죠?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는 분열됐으니까 n-1은 20 플러스 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염색 분체수 해보자. 염색 분체수 요놈 90. 그렇지. 요놈 정상적인 과정과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지. 정상적인 건 46개인데 염색 분체는 2개 더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48이 돼야지. 정상적인 46보다 2개 플러스. 그럼 얘는? 그렇지. 44. 됐어요? 요놈. 24. 그렇죠. 요놈은 2분열은 반띵이잖아.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열됐으니까. 반띵이니까 24개, 얘는 22개가 되겠지. 됐니? 자, DNA 상대량. 처음에 2라고 치면. 해보자, 총명아. 예. 처음에 2라고 치라고. 4. 얘는. 자,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는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는 0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4가 다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게 다 들어왔잖아 지금. 근데 한 쌍만 다 들어온 거지 나머지 상은 정상적으로 반띵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DNA 상대량은 뭐랑 비례하다? 염색 분체수에 비례하니까. 자, 분체수가 48이면 자, 92하고 48을 비교하면 2에 가까워, 반띵에 가까워야 돼? 4에 가까워야 돼? 얘가 상대량이 지금 4니까 반띵에 가까워야지. 맞지? 그러니까 46이고 여기 46에 가까우니까 2에 가까워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많은 거지. 조금 많은 건 플러스 알파라고 씁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해 됐니? 그러면 총명한 얘는? 그렇지. 얘는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얘는 그러면 이 밑에 놈. 밑에 세포.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써. 정리하지 말고 2분의 2 플러스 알파겠죠. 반띵 그냥 2 플러스 알파의 반띵.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알파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게 1분열 비분열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안 써도 되는 거지만 문제를 풀기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적어주는 거 잘 적어 놓으세요. 1분열 비분리 단서. 첫 번째, 이 세포의 핵상만 한번 불러볼래? 수연아? 이 세포의 핵상만. 그렇지. 얘는 n 플러스 1이죠. 얘는 그렇죠. 얘도 n 플러스 1. 얘도 그렇죠. 생세포의 핵상의 구성이 몇 종류밖에 없니? 그렇죠. n 플러스 1과 n-1 두 종류밖에 없죠. 생식세포의 핵상이 순서대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1, n-1 얘 둘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야 돼. 왜냐면 염색 분체는 전선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세포는 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겠죠. 막 2분열 때 같은 모세포였던 건 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분열됐으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과 n-1로 두 종류가 나오면 무조건 1분열 비분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순서대로 나온다면 무조건 1분열 비분리. 알겠지? 두 번째,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 염색체 구성이
1분할 때는 상동이 분열되는 거니까 상동이 분열이 안 되면 상동이 같은 세포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상동이었던 이 XY가 같은 세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세포 안에 상동이 모두 존재하면 1분열 비분리다. 원래 상동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상동 염체가 존재하면 1분열 비분리. 됐나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2분열 비분리도 같은 체계로 적을 겁니다. XY, XXYY 염색분체쌍 이과 염색체.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한쪽으로 XX, 다른 쪽으로 YY. 근데 여기는 비분리라 치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열됐다 치자. 그럼 비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붙어있는 채로 이동한다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이동한다? 떨어진 다음에 이동한다. 그래서 XX0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붙어있는 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상적으로 Y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 됐죠? 그럼 핵상과 염체수를 얘만 써보자. 밑에만 써보자. 동윤아, 얘 핵상과 염체수 이놈 하나 많잖아. 원래 X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은 하나 많았으니까. 원래 하나씩 가져가 된 거 이건 하나 가져가 버렸잖아. 그렇지. 요놈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분열 비분리가 됐을 때는 정상적인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분열 비분리가 되지 않은 반대쪽의 이분열이 의해서 만들어진 생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은 게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1분열 비분리인 거죠. 1분열 비분리는 숫자가 무조건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2분열 비분리는 반의 확률, 2분의 1 확률로 이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색깔이냐? 염색 분체수, 정비나의 염색 분체수, 이세포 하나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잡수 큰일 났네. 얘는 그렇지. 요놈 그렇지. 다시 쉬우. 요놈의 상대량이 처음에 2라고 치면 요놈 그렇지. 1 더하기 조금 많은 건 알파로. 알파 얘기했어? 내가 다시 물어보면 다시 얘기해. 얘는 알파가 잘 안 들려. 목소리가 크게 얘기해. 얘는 얘죠. 됐어요? 자, 그럼 2분열 비분리 단서. 핵상만 써볼까? 동그라미 쳐볼게. 한쪽은 n 플러스 1, 옆에 있는 건 n 마이너스 1이죠? 하나를 더 가져왔으니까. 서로 이렇게 반씩 나눠 가질 걸 얘가 하나를 더 가져갔으니까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같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정상이라면 둘 다 nn이겠지. 그래서 n이고 n이고. 몇 종류? 첫 번째 생세포의 핵상이 그래서 내가 쓰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짝꿍이고 n과 n이 짝꿍이고. 이렇게 몇 종류? 세 종류. 정상적인 n이 추가되면 무조건 2분열 비분리. 알겠니?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면 2분열 비분리다. 물론 2분열 비분리도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2분열 두 개가 모두 비분리 된다면 얘도 비분리, 얘도 비분리. 그러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1분열 비분리라면 두 종류긴 한데 얘는 어떤 순서로? n 뿔, n 뿔, n마, n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분의 1 비분리가 둘 다 일어나면 2회 비분리를 하고 문제에서 1회 비분리다, 2회 비분리다 이렇게 줄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것도 가능한 거죠. 2회 비분리도 가능한 거지. 근데 1회 비분리라면 얘는 안 되는 거지. 둘 다 비분리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여기 한 번 비분리, 두 번 비분리니까. 알겠죠? 1회 비분리가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조건들을 잘 보면서 풀면 돼. 그래서 2회 비분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분리, 여기서 비분리 둘 다 될 수 있고 그러면 n뿔 n마, n뿔 n마.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다고. 알겠죠? 근데 이제 그냥 1회 비분리라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 1회 비분리라면 두 번째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이 자, 이분열 때 분리되는 건 염색 분체인데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되니까 생세포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1분열이 비분리됐을 때 상동이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2분열 비분리되면 염색 분체 쌍이 들어가면 되지. 똑같은 거 두 개씩 들어가면 되지. 그지? 염색 분체 쌍이 존재한다. 염색 분체 쌍이 존재한다.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해 준 거는 세포 분열의 비분리를 써준 거야. 세포 분열의 비분리. 조금 이제 응용해 볼게. 세포 분열의 비분리를 응용해 볼게. 자, 2회 비분리 시켜볼게요. 2회 비분리. 상 염색체가 1분열 비분리. 성은 염색체가 2분열 비분리라 치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야 돼서 그냥 임의로 내가 그냥 쓸게요. 조건 너무 크게 쓴 거 아니야? 별로 쓴 거 없는데 너무 크게 썼네 네가. 이거 쓰고 나오면 줘. 그냥 핵성으로 쓰자. 처음에 2n이에요. 이제 여기 m1기까지는 똑같겠죠? 이거 2호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자, 여기서 상위 비분리. 상위 비분리돼서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 n 마이너스 1이라 치자. 그러면 핵상과 염색체 수를 다 쓰면 상과 성을 구분해서 쓰면 어떻게 돼? 그냥 말로 해보자.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 거? n 플러스 1은 23 플러스 x, y 중에 하나 들어갔겠지. 이제 상이 하나 많은 거니까. 상이 원래 정상이 22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쓰는 거는 원래 머릿속으로 좀 가능해야 돼서 얘는 뭐냐면 23 플러스 x, 5월 y죠. 근데 여기 x가 치자. 내 마음대로 x가 치면 여기는 y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y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상이 하나가 이쪽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갔지. 그렇죠. 얘는 정상이면 22개인데 22개에서 하나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21 플러스 y가 되겠죠. 이해 돼요? 이 상태에서 2분열 때 여기에서 상이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원래 정상적으로 x인데 이게 지금 하나만 썼지만 실제로는 x가 이렇게 두 개로 엄청 분체 쌍으로 있는 거야. 이 엄청 분체 쌍으로 있는 걸 한쪽에 다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안 들어간 거.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 치자. 그 얘의 핵상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x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x가 안 들어가고. 얘는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하나가 추가된 상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상이 지금 몇 개인 상태? 23개인 상태에서 x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이걸 이렇게 쓰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한 개인데 어떻게 두 개가 돼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러잖아. 이게 아니라고. 실제로 이게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라니까. 염색 분체 쌍의 형태라고 지금 이게. 내가 쓴 거는 염색체 수를 표현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비분리가 돼서 떨어진 다음에 한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원래는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옆에 핵상은 뭐가 돼요? n이죠. n이 됩니다. 알겠죠? 원래 하나가 더 많은, 상이 하나 더 많은 상태에서 성을 하나 뺏겼잖아.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2가 되는 대신에 얘는 하나를 또 줄어들어서 핵상이 n이 된다고. 그럼
그러면 상과 성을 구분해서 써보자. 좀비나 20 상은 이제 많은 상태야. 1분열에서 변형이 끝났으니까 또 상이 비분이 된 게 아니야. 상은 3 플러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23개로 정상인 n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요놈은 어떻게 돼요? 요놈은 정상적으로 분열되니까 동일아 얘 그 밑에 n-1에서 분열된 거, 정상적으로 분열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만 비분리라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열된 거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인데 2분열 중에 왼쪽만 비분리,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열.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열될 때는 색상의 변화가 없다니까. n-1, n-1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의 비분리가 뭐 문제 없겠지만 2의 비분리가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쉬운 문제 줘서. 문제 나온다면 이 n 플러스 2하고 n은 서로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로 짝꿍이다. 다른 경우도 해볼까? 조건을 1분열 때 마찬가지 상 비분리, 2분열 때 여기서 비분리. 써보자. 얘가 2n, 얘도 2n. 이쪽으로 갖다 치자 이번엔. 상이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왼쪽 말고 아까 왼쪽으로 갔었죠? 상이 하나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수연아? 얘. n-1이고 얘는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상이 더 많은 상태, 상이 더 적은 상태. 상이 24개인 거, 22개인 거. 알겠죠? 23개인 거, 21개인 거. 상 염색체가 원래 정상이 22개니까. 그리고 정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 반대로 하자. 둘 중에 하나 반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반대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플러스 1이고 얘가 n-1에 치자. 그러면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되니까 얘네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해되지? n-1인 상태에서 x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덜 갔대. 그러면 총명아 얘는 뭐야? 성이 이쪽으로 갔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가 성을 더 받고 얘는 덜 받았어. n이 되고 얘가 되겠죠. 상과 성을 구분해서 얘기해봐. 얘는 n은 20 아니지, 하나 적은 상태. 22는 정상에서 하나 빼야지. 22가 정상이라고. 22가 상은 상과 성을 구분할 때 헷갈리면 얘도 써야지 뭐.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n 플러스 1은 23 플러스 x라 치자. 그럼 요놈은 n-1은 21 플러스 y죠. 21은 그대로 내려가야지 이제. 알겠지? 상이 하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20, 얘는 21 플러스 y인 거죠. y 두 개. 요놈은 그렇죠. 0이 된 거죠. 이렇게 상과 성만 잘 구분해주면 돼. 알겠죠? 상이 비분리인지 성이 비분리인지를 잘 구분해서 세포들마다 핵상과 상과 성을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면서 적응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번에 유전 특강 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줘가지고 너네들이 이제 풀고 싶을 때 연습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럴 때 이제 보통 푸는 게 이제 기출문제 사잖아. 뭐 자해를 사든 아니면 뭐 마더통을 사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 샀을 때 문제를 좀 풀게 하고 싶었던 거야. 본인이 풀고 싶을 때. 근데 이 정도까지 문제 풀면 문제 못 풀 거야. 이제 어려워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으니까 이제 문제 갖고 사다가 풀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죠. 옆에다가 해설 딱 펴놓고 해설 보면서 이제 푼단 말이야. 도움 되게 안 되게?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다. 그렇게 풀면 익숙도가 올라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익숙한 정도만 올라가. 그래서 풀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안 풀려. 막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막 답은 체크해. 하지만 실력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래서 내신된 점수가 안 좋을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혼자 공부할 때 다 그렇게 공부해. 그래서 공부학원에 한 애들이 이제 왔을 때 내가 딱 시험 주주 테스트 딱 보라고 주잖아. 그럼 막 답을 막 써. 근데 풀 과정이 하나도 없어. 걔는 공부 못하는 애야. 풀 과정이 잘 써있고 막 다 틀렸어. 걔는 할 수 있는 애야. 알겠니? 내가 테스트 볼 때 보는 게 그거야. 답을 맞는 걸 보는 게 아니냐. 맞추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풀려고 하는 그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 거야. 너네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답을 구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으라고. 그래야 실력이 드니까.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는 올라갈 거고 잠재력이 있는 거고 막 찍으면서도 막 맞춘 애들은 지금은 맞았지만 나중엔 다 틀릴 거고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나중에 올라가야지. 실제 시험에서.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가계도 문제처럼. 자,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생맹이래. 자, 이거 보자마자 좀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지니?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이 생명 유전자는 X의 존재하기 때문에 반성이잖아. 근데 이 단서는 무슨 단서? 상열의 단서잖아. 이렇게 상에 존재할 때의 단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딸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분리가 되지 않은 한 태어날 수 없는 딸인 거야.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태어나려면 이 유전자가 상에 존재해야지만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돌연변이 문제고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돌연변인지를 내가 줘야지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면서 얘가 터너 증후군이라 치자. 자, 그럼 푸는 방법이 요 놈을 먼저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요 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유전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접근해야 돼. 이 세포 분열의 비분리도 처음에 접근할 때 비분리처럼 접근하게 그냥 세포 분열처럼 접근해야 되게. 그냥 세포 분열처럼 접근해야 돼. 그런데 이상인 일을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야지. 비분리를 처음부터 고려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가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분리인 걸 고려하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경우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접근해야 돼. 가계도처럼 풀어야 돼. 알겠죠? 가계도처럼 풀다가 이상 있네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우열 관계와 상열을 구분해야 돼요. 이 유전자가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똑같이 가계도처럼. 알겠죠? 근데 이 형질이 무슨 형질이래? 생명이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생명은 그냥 무조건 반열이에요. 이거 좀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외워도 됩니다. 생명인데 반성 우성일 수 없다. 상일 수 없다. 그렇게 나올 수는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문제 오류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조건 반열이다. 그냥 놓고 풀면 되고 반선 열성이니까 유전자를 내가 놓으면 가계도처럼 A와 A*라고 치자. 그리고 얘가 우성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열성인 게 생명 유전자, 우성인 게 정상 유전자. 그리고 반성인 거, X에 존재하는 거. 이거를 좀 더 눈에 보기 편하게 좀 바꾸면 XA고 XA 스타인데 뭐 굳이 X에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AY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굳이 XAY 이렇게 쓸 필요 없으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둘 중에 편한 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형을 밝혀야 됩니다. 부모의 유전자형을 밝힌다. 부모의 유전자형.
자, 그럼 생명이니까 되게 쉽잖아. 그 아빠의 유전자는 뭐야, 시우야? 뭐 X 정상이니까 XAY죠. 맞지요? 그러면 요 놈은 뭐 얘부터 할까요? 엄마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하나는 있어야지. 하지만 얘가 병이니까 얘가 병인데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줬다 치자. 아빠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없으니까. 아빠 없구나. 아빠는 지금 정상 A스타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이구나. 그럼 엄마는 도인자여야만 하겠지. 맞아요? 이게 두 번째. 그냥 가계도처럼 푸는 거. 알겠지?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돌연변이 자손. 돌연변이 자손의 핵산과 염색체 수. 자,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을 포함해서 쓰면 됩니다. 이 돌연변이 자손의 핵산과 염색체 수인데 수를 쓸 때 유전자형,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을 포함해서 쓰면 된다. 써보자. 자, 얘는 턴어주물이니까 X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그럼 핵상이 어떻게 돼? 아까 썼잖아. 그렇지. 2n-1은 44 플러스 X였잖아. 맞지? 근데 요 놈이 생명이래. 근데 생명 유전자는 X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X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A스타가 들어있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근데 X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한 명만 주고 다른 부모는 성을 안 줬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었던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정자가 준 거, 난자가 준 거. 이거 보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X, A스타는 엄마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그쵸? 아빠는 없잖아요, A스타가. 아빠는 그러니까 Y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자 속에는 성 음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아빠가 준 게 없으니까 지금. 아빠는 성을 안 줬잖아. 따라서 이 전자의 핵상과 음체수는 어떻게 되냐면 성을 하나를 안 줬으니까 n-1은 20 플러스 0인 거죠. 알겠니? 그러면 난자는 정상적으로 이거 하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는 정상적으로 XA 스타를 하나 준 거라고. 자, 얘는 20 플러스 XA 스타인 거죠. 따라서 비분리된 게 난자야, 정자야? 정자인 거죠. 얘는 정상적으로 분열된 거. 정자는 비분리된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자가 1분열 비분리게, 2분열 비분리게? 모르죠? 왜 몰라요? 맞아요. 위에 보면 1분열 비분리된 거하고 2분열 비분리된 거에 보면 0이 존재할 수 있는 게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 둘 다 있죠. 1분열에도 0이 존재할 수 있고 2분열도 0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이 존재할 수 있는 건 1분열인지 2분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비분리. 알겠죠? 자, 문제도 그냥 비분리인지 물어보지 1분열과 2분열을 구분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런 단서가 나온다면. 알겠니? 자, 문제 좀 바꿔볼게. 자, 똑같은 조건이야. 자, 똑같은 조건인데 얘가 생명이고 터너주물이 아니라 얘가 생명이고 정상이야. 요 놈이 생명이고 핵형이 정상이라 치자. 염색체 숫자가 정상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똑같죠? 불러보자. 엄마 아빠. 아빠 엄마. XAY. 엄마는 XA 스타. 그 다음에 자손. 생명이고 정상인 사람 표현해보자. 정상이고 생명이야. 딸이야, 여자야. 정상인 여자니까 얘는 44 플러스 X. 또 정의수가 여러 가지네.
여러 가지네. AY 스타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수 여러 가지네. 아빠가 안 주고 엄마가 이거 두 개 다 줄 수도 있죠. 또는 아빠가 이거 하나 주고 획형이 정상이니까. 아, 생명이 돼야 되는구나. 자, 생명이 돼야 되니까 엄마가 A 스타 두 개 주고 아빠는 안 주고 얘만밖에 없네요. 다른 거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A를 갖는 순간 정상이 돼버리는데 얘가 생명이 돼야 되니까 뭐밖에 없어야 돼? A 스타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근데 핵형은 정상이니까 X가 두 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 A 스타, X A 스타여야 된다고.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되지. 맞죠? 그러면 이거를 준 정자와 난자를 파악하면 돼. 똑같이 정자, 난자. 정비나 정자 뭐 줬니? 그치? N. N-1은 20 플러스 0을 준 거죠. 따라서 0이니까 몇 분의 비분리? 그냥 비분리. 알았죠? 1분의 2분의 구분할 수 없다. 0인 경우에는. 그럼 난자는? 그러니까 두 개 다 줬으니까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a 스타 a 스타 몇 분의 비분리?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잖아. 이게 두 개 들어갔잖아. 1분의 1 때는 얘네 둘이 같이 들어가야지. 요놈이 두 개 들어갔으니까 염체 분쇄상이 두 개 들어간 거잖아. 복제된 게. 그러니까 2분의 1 비분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쉽잖아. 안 어렵잖아요.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그치? 눈만 뜨겁게 뜨지 말고 대답을 해. 사진 찍고 싶어. 너도 봐야 되는데, 이 표정을. 귀여운데, 귀엽긴 귀여운데, 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생명이래. 근데 이 아들내미가 클펠이래. 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의 경우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되는 경우 아무거나.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1분 뒤에 해줄게. 신영아 들어와. 고3 애들 안 왔니? 둘다 4시에 온다고. 정현이도 한번 연락해봐. 정현이. 네. 이정현. 그러니까 이 정현이 어디 있는지 역속 잡은 거 시간 한번 볼래? 이정현.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생명이니까 반열이고 유전자 A와 A 스타 열성인 게 생명 유전자. 자, 그러면 아빠는 AY, 엄마는 AA 스타 보인자여야 되고, 그러면 얘는 클펠이면서 생명이니까 2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XY인데 생명이니까 이 X 속에는 A 스타가 들어있어야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자는 정상적으로 N은 22 플러스 Y를 준 거죠? Y 한 개 준 거. 따라서 정상 분열. 난자는 N 플러스 1로 22 플러스 X A 스타, X A 스타를 줬으니까 몇 분의 비분리? 2분의 비분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